최근 있지의 음악에 대한 평을 싹 훑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뷔곡 달라달라부터 아이씨 워너비 나샤이까지가 괜찮았다고요. 물론 이 시기도 마냥 좋았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곡마다 퀄리티 편차가 약간 들쭉날쭉했거든요. 달라달라 발랄한 팀팝의 자기 주체성을 강조한 걸크러쉬 컨셉으로 대중과 평단의 이목을 사로잡은 한편 아이씨는 전작보다 떨어진 멜로디의 중독성, 멤버들의 맑은 보컬과 글리치한 사운드가 조화롭게 융화되지 않았죠. 그리고 워너빈 달라달라의 성공 공식을 따르면서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호성적을 거뒀지만 나샤이에 이르러선 힘있는 사운드에 비해 가사와 멜로디가 다소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극명한 호불호를 낳았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에 있지는 데뷔한지 고작 2년차밖에 안 된 신인이었던 데다 신인의 목표치를 넘어선 상업적 성취와 탄탄한 팬덤을 갖춘 상태였기에 동세대 걸그룹이 1티어란 데엔 이견이 없었어요. 음원 성적은 못해도 늘 10위권 안에 꼭 붙들려 있었고 앨범 판매량도 컴백 때마다 자체 커리어에 경신하며 걸그룹 명가 출신다운 위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나샤이로 활동했던 20시즌까진 정말 농담이 아니라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즈원, 있지, 레스코였어요. 즉 있지에겐 확실한 그룹의 정체성과 양호한 실적, 빠르게 늘어나는 팬덤이 있었던 만큼 아쉬운 음악적 퀄리티만 다 잡으면 트와이스 못지않은 걸그룹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했죠. 근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그게 나와 버립니다. 배우보다 더 배우 늑대 가지고 노는야 놀라움과 놀라움의 연속, 한층 와일드하고 과감해졌다. 월드와이드 K-POP 팬덤 취향 정조준. 이건 있지의 네 번째 EP 앨범 소개글 중 일부인데 뭔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죠. 네, JYP의 오랜 수건 사업인 미국 진출, 그리고 그 출품작이 방금 들으신 마피아 인 더 모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모로 난감한 곡이었죠. 사이렌처럼 울리는 공격적인 신스와 트랩비트를 결합한 프로덕션은 마치 블랙핑크가 미국 주류 팝 시장에 흡수될 수 있었던 그 레시피를 레퍼런스 삼은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있지에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그 완성도 측면에서 많이 아쉬웠죠. 각 벌스에서 멤버들이 뱉는 플로우는 윤밀의 누님이 와도 못 살릴 정도였고 여기에 의도성이 보이지 않는 가사의 유치함은 비장미를 갖춘 사운드와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있지가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약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만 이전 곡들에선 코러스가 지닌 멜로디의 힘이 그것들을 커버해줬거든요. 근데 마피아 인 더 모닝에선 그 코러스마저 흔들리면서 기존의 약점이 전면에 드러나 버렸죠. 하지만 트와이스 센파이의 시그널이 그랬듯 이 곡 또한 발매 초기엔 개같이 까이다가 멤버들의 역량이 만들어낸 완성미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와 노래 자체가 밈이 되는 제2의 깡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에 기획한 대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도요. 자, 그리고 이제 로꼬, 스니커즈, 채셔, 케이크로 이어지는 구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음악적 완성도와 대비되는 팬덤의 지속적인 확장,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싶긴 한데 빠르게 알아보자고요. 우선 로꼬는 라틴풍 사운드를 K-POP 작법에 녹여낸 곡으로 마피아 인 더 모닝에 이어 또 한 번 해외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의도한 바와 같이 글로벌에서 준수한 성과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2세대 K-POP에서 나올 법한 다소 올드한 멜로디 라인과 있지만의 코어를 잃어버린 듯한 곡의 색깔이 국내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불렀습니다. 이어진 스니커즈는 사운드의 레이어를 적게 가져가고 직관적인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있지 특유의 통통 튀는 스포티한 색깔을 오랜만에 부활시켰어요. 덕분에 있지가 잠시 잃어버렸던 대중성이란 걸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채션 스니커즈의 밝고 명랑한 노선에서 벗어나 약간의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택했는데 힘있게 내지르는 코러스와 크게 모난 군대가 없는 곡의 전개가 괜찮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중은 이런 있지의 변화에 거부감을 느낀 건지 차트의 성적은 그닥 좋지 않았지만요. 마지막으로 케이크는 스니커즈식 대중성도, 채셔식 이미지 전환도, 그렇다고 로꼬 같은 글로벌 팝 지향도 아닌 쇼폼송에 가까운 곡이었죠. 그래서인지 중독성 하나는 야무지게 챙겼지만 이걸 5년, 10년 뒤에 다시 찾아들을 노래라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게 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때부터 있지의 이미지가 점차 소모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처럼 음악적 평가에선 애매모호한 흐름을 보인 와중에도 팬덤 소비력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특히 로꼬가 수록된 크레이지 러브에서 바로 그 다음 작인 체크메이트로 넘어가는 구간 동안 앨범 판매량이 무려 40만 장 이상 증가했고, 이후 발표된 두 장의 EP도 연달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이치 팬덤의 견고함을 수치로 증명해 보였죠. 다만 같은 시기 당대 K-팝 씬을 선도하던 걸그룹들이 음악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유의미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던 걸 고려하면 이치의 생명력은 어딘가 위태로웠어요.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에스파를 비롯한 뉴페이스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이치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엔 곡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보니 대중의 선택지 안에서의 이치는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좋은 곡과 퍼포먼스와 약간 좋은 앨범 퀄리티를 가지고 나가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실 걸 아니까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퀄리티를. 이에 이누님들은 반전을 노리기 위해 사운드스케이프를 확장하고 라이브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그룹의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곡을 들고 오죠. 뭐 그전에 화려하고 중량감 있는 사운드의 마피아 인 더 모닝과 로꼬로 해외 시장에서 꽤 높은 타율을 기록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강도 높은 사운드로의 전환은 회사 입장에선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새 앨범의 타이틀곡 언터처블이 그 답안지였고요. 네, 그런 언터처블은 구조만 놓고 보면 이치가 잘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일렉기타와 전자음이 강하게 때리는 비트와 무대 퍼포먼스를 염두한 듯한 곡의 진행, 힘있는 코러스까지 이치표 센 노래들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강한 사운드와 퍼포먼스, 그리고 주체적인 메시의 조합이 더 이상 이치에게 신선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운드적으로 새로운 재료를 들고 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음악의 구조가 앞서 말한 2세대 K-팝의 그것이었고, 이치가 선보이는 주체성을 담은 메시지 역시 표면적인 의미 그 이상으로 뻗어가지를 못하니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그 순간 휘발되고 말았죠. 이어서 공개된 골드도 강도 높은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만 언터처블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건 곡 자체로서의 매력도 낮았던 탓에 대중의 선택을 받기엔 역부족이었고, 그 결과 커리어 최초로 멜론 차트 순위권에서 아웃되기도 했죠. 뒤이어 나온 Girls Will Be Girls는 제목에서부터 그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여성 서사와 연대, 자기 확신이란 키워드를 통해 보다 확장된 형태의 메시를 전달하고자 했죠. 프로덕션은 그런 이치의 진취적인 자세를 떠받들듯 속도감 있는 전개와 다층적인 사운드로 준수한 만듦새를 형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설익은 멜로디와 가사가 강렬한 사운드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며 청각적으로 기분 좋은 쾌감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매된 터널 비전은 곡의 구성과 사운드 설계만 놓고 보면 최근 작중 가장 공들인 흔적이 보였어요. 경연곡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의 웅장한 스케일과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멜로디의 느슨함이 곡의 완성도를 깎아내리면서 청자를 붙잡을 만한 지점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이 같은 결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데 JYP가 이치에게 무관심하다거나 애정이 부족하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요. 뭐 회사가 어디 보석함에 수납시켜서 몇 년에 한 번씩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리를 소홀히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곡을 수급하는 그 과정에 있을 겁니다. 최근 회사는 이치의 강점인 라이브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곡들을 우선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있죠. 왜 예전에 예진호님이 곡 퀄리티에 대한 고민을 JYP 형님한테 털어놨을 때 이 형님이 핸드마이크 들고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고 답했던 에피소드만 봐도 회사가 확실히 무대에서 터지는 곡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실제로 이치의 티켓 파워가 장난이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무대에서 터지는 곡이라 해서 음원에서까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이브 퍼포먼스에 비중을 둔 음악들 중에서도 음원과 무대를 동시에 잡아낸 사례는 K-팝 역사 안에서 숱하게 존재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기보단 그 방향 안에서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곡을 거의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명료해집니다. 좋은 곡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걸 그룹의 캐릭터로 가져가는 것.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란 걸 엠믹스 누님들이 최근에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치 누님들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해요. 이치의 색깔과 어울리면서 완성도 있는 곡이 그들 앞에 떨어지고 그걸 멤버들이 잘 수행해내기만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뭐 그 곡 하나가 언제 올지가 관건이겠지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쳐보고 전 다음에 올게요.